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윤근입니다. 먼저 오늘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차가운 날씨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사의 기자분들 오늘 또 특히 토영시의회가 지금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사 기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저의 기자회견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해 주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한 회견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삶의 기본을 지켜가는 행복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해 그 가슴 벅찬 희망의 대장정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장은 자신의 꿈이 아닌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윤근은 14만 토영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통영은 여러분의 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보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시장에서 생선을 만져온 어머니의 거친 손, 만선의 꿈을 안고 통영의 푸른 바다로 나아가는 가장의 뒷모습을, 이른 아침 어둠을 뚫고 조선소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발걸음을, 이들이 바로 지금의 통영을 잇게 한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통영의 문화와 역사, 아름다운 자연을 한껏 즐기고 갑니다. 기부에서 문학작품에서 통영은 영원한 한국의 나폴리죠. 그런데 지금 우리 14만 토영시민은 과연 행복합니까? 루지오의 짜릿함,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바다의 아름다움, 국제음악당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의 감미로움, 14만 통영시민 여러분이 이 훌륭한 감동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통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통영은 우리 시민을 위한 번영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 김윤근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기본이 바로 서고 그 기본 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의식주와 안전이 바탕이 되고 의료와 복지가 실현되며 모두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의 불균형이 해소되며 더 나아가 차별 없는 통영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이제 통영은 변화와 혁신이 절실합니다. 새로운 통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용기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 김윤근은 보존과 자리 그리고 스마트 기술로 삶의 기본을 지켜가는 행복도시 통영을 이뤄내겠습니다. 첫 번째, 통영의 사람, 자연, 문화예술은 아름다움의 가치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통영의 세계적인 해양수산 자원과 국내 최고의 일조량을 자랑하는 태양자원을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문화생활, 관광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영시민은 통영시민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통영시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립해야 합니다. 시의 자산과 자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다가올 미래도시 스마트시티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 경제, 주거, 의료,
교육, 관광 등 모든 분야의 빅데이터가 연결되어 도시 속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이제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스마트 기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김윤근은 삶의 기본을 지켜가는 행복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통영의 미래를 꿈꾸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시민이 당당한 도시 통영, 삶의 기본을 지켜가는 행복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해 저 김윤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통합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기존의 단순한 돌봄을 넘어 예방과 자립을 위한 활동이 어우러지는 시민 참여형 건강 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기존의 조선업을 다각화하여 융복합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붕괴는 통영 시민의 일터를 앗아갔고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과 산업 구조를 마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역량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재 육성은 교육이 핵심입니다. 교육은 교육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영시민 모두의 책임이며 지역적 불리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도시의 정보 부족,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진로청, 입시청, 특허청, 창업청이 특화된 인재 육성 진로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또 4차 산업해양체험관과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 도시로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넷째, 에너지 자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구의 저하는 고갈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조랑 1위 통영은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에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이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발전소 건립 등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 도시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농수산업은 통영 경제의 근간이며 오랫동안 우리를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농수산업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통영의 미래 식량 자급률 향상과 안정생산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여섯째, 사람의 길, 문화의 길, 바다의 길을 이어 시민들이 꽃피울 친환경 생태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통영은 예향의 도시, 관광의 도시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신비롭고 세련된 예향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저 김윤근의 이 약속들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갈 우리 통영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구조 개편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이 살만나는 통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통영시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상생하는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 김윤근은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투명한 정책 경쟁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이 진정한 약속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어떤 자리, 어떤 때라도 저 김윤근의 정책을 설명하고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아이는 안전하게 뛰어놀고 학생은 다양한 진로를 체험하고 청년은 공평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갖고 중장년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노인은 편안한 노후를 누리는 삶의 기본을 지켜가는 행복도시 통영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저 김윤근이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질문하실 부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증명의 김병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그 국회의원 후보나 시장 후보자, 지역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항상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되셔서 시장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김용근이 해야 할 일이 나와 있는데 좀 부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산대교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성동조선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동조선을 살리기 위한 보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공약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큰 대형 사업들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공약 발표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조선 부분은 저도 그동안에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도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냈고 또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전국 시도의 의장 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과 면담 시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의회가 조선산업 특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저번에 중형 조선소 살리기 우리 민간소 협의체가 저번에 도에서 구성이 되어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정부 건의를 하고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 우리 권한대행이 직접 이 문제는 대통령을 만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반드시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재하씨 기자님. 하여튼 공약 부분은 제가 공약 발표를 중간중간 이렇게 우리 기자님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일부 고등의 기자입니다. 우리 김용근 전 장께서는 도의원으로 오랫동안 계셨는데 도의원으로 계실 때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이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런 질문을 바라는 그런 부분인데 도의원으로 계실 때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통영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 브리핑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각종 사업들, 도에서 할 역할들은 안 한 게 없죠. 한 게 먹고 한 것보다도 안 한 게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또 도에서 할 역할들을 앞장서서 참 열심히 하고 시의 살림 사는데 크고 작은 많은 보탬을 갖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뭐 했다 하는 거는 저희가 의정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의정 보고서로 다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산신문 예.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에너지 자립 도시, 에너지 자립 도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그동안 통영에서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조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새로운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로드맵이라고 할 걸 갖고 계시는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따라오고 그런 것도 뒤에 다음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화석연료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지금 가는 게 추세고 해서
그리고 또 뭐 일부에서는 탈원전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든 간에 우리 지자체도 이제는 그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생각하고 그 예로서 지금 보면은 세종시가 중앙분리대를 그 자전거 도로로 그 하면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 그 판넬을 갖다가 가지고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이 그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통영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일조량이 제일 많은 도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과 고성의 이 경계 부분 그쪽이 최고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천연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을 만들고 또 그런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그 소득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그 에너지 복지 정책 그런 것도 좋은 복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에너지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자립의 기반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 그 인평동에 그 제 산 집에 전기세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냉장고 털고 에어컨 털고 뭐 이러면 또 뭐 어르신들 계시고 하니까 전기장판 털고 이러면 한 20만 원 나왔는데 제가 한 6년 전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할 때 그때 보조금 같은 그 지원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게 530만 원 부담하고 했는데 지금 전기세가 한 달에 6천 몇백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본전 다 모았죠.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반을 착실하게 또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따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원도민시 백상입니다. 예. 다음 제가 알기로는 김문근 의원께서 나는 비가 이당 받고 오로지 계산 생활을 34년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통영 동안에 이 시민의 여론이 선명이 되지 않고 그걸 아는 사람은 공부하고 대학을 왜 있어서 그런 거 친구들 정치인 이런 후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내가 뉴스도 보고 있는데 금방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선 후보가 아니라 전략 공천을 한다라고 많이 그렇게 뉴스가 보는데 만약에 그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게 의무 있으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천을 못 만다 그러면 시장에 출마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한마디 의문 좀 그 출마하는 분들이 다 그 공천을 자신하고 다 하겠습니까 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공정표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안 친하고 그런 게 그 공천을 하는데 기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공천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게 맞춰서 여러 가지 아마 그 중앙당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또 표의 확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안을 보고 공천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공천을 못 받았고 당이 저한테 공천을 안 주면 당의 결정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다. 제가 34년간 당을 굳게 지켜오고 했는데 당의 결정에 안 따르고 말이 안 되겠죠. 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또 통영에 굳이 시장 후보를 보면은 역대 통영시장에 당선되신 분들이 집권당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정치에 이런 집권당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되신 분들이 한 50% 같은 비율이거나 높게 나타나는 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확률이 많은데 그런 사례를 비춰가지고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통영에서는 처음으로 시장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걸어오신 정치적인 행보나 어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당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인데 제가 오늘 뭐 공약을 밝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한 가지만 제가 민주당에도 시장 후보 낮게 유력하기 때문에 그 보수로서의 지금까지 걸어오신 정치적인 철학에 비춰가지고 보수의 가치가 뭔지 계속 보수만을 고집해가지고 정치 행보를 이어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보수 정당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꼴통 보수도 아니고 꼴통 진보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정당이라 부른 조직에 이 발을 디딜 때는 1980년대 그 초반에 그 선배들 따라서 그 군정 종식하라고 그래가지고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쇳당 가스도 마시고 시도 참여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뭐 보수고 진보고 이런 그 이념을 떠나서 시민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사실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중앙 그 정치 무대에서 뭐 정치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또 행정을 한 사람 전문적으로 또 뭐 관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당 생활 열심히 하면서 정당 생활 제가 올해 34년 차입니다. 열심히 하면서 이게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가 항상 정당 생활하면서 그런 걸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보고 가는 게지 이념이 뭐 어떻고 뭐 저떻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같은 거 보고 같은 거 먹고 같은 생각하면서 열심히 시민 뜻을 받들 그런 생각입니다. 예, 통일전의 뉴스의 박순호입니다. 예, 우리 김 의원께서는 도의원 사선을 하면서 행정 경륜도 많이 쌓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통영시 지역발전에 대해서도 도서지구라는 특히 도의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시장 후보로서 그 김 의원의 그 장점과 뭐 단점이 있으면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뭐 시정을 수행하는데 뭐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고 또 나쁜 점은 어떤 게 있다. 네,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그 장점,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사실 그 정당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게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여당할 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발걸음 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내딛는 것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여당할 때는 그랬고 야당할 때는 또 뭐 좀 여당에 비해서 좀 자유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장점이라고 굳이 이야기 한다면은 너무 시민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장점이고 또 그게 또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부분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도의원을 하면서 도서 지역에 전대 한번 갔다 오면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도서민들이 그 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거 이런 걸 보고 또 요구하는 것도 많고 참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하나씩 풀어갈까 그런 예산은 어떻게 만들까 또 뭐 예산 절차라든지 행정 절차라든지 예산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또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또 현재 또 현실이 또 그 따라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그런 게 단점이지 단점. 그냥 크게 뭐 푹푹 나가고 뭐 대대 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될 대로 대라 푸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해서 한편으로는 좀 남들이 볼 때 소심하게 볼 수도 있고 뭐 또 여하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특별한 장점 단점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또 저 질의하실 분
제가 가족들의 이승준이랍니다. 시장이 시민들을 살펴야 되는데 시장이 자기 어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지방을 일으키려고 먼저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 또 자기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저는 그렇지 않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로서도 좀 원칙과 그 질서를 갖다가 바로 지키고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다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명예를 먹고 살면은 열심히 그 시민들 사랑을 받아서 당선이 되고 하면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가지. 굳이 뭐 자기 포켓까지 걱정하고 포켓까지 채우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저는 뭐 아직까지 처음 시작할 때나 16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칙과 질서를 바로 지키면서 잡아가면서 그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질하실 네. 경남대일 서진석 기자입니다. 시장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가치 기준에 중심에 놓고 그 덕목 평가 기준으로 잡고 지난 3년 6개월간 그 덕목을 기준으로 해서 통행시정을 평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덕목은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원칙이 있고 뭐 하면 그걸 그대로 잘 지켜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정의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가 뭐 자기 개인의 살림살이가 아니잖아요. 전체 14만 시민을 보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원칙을 바로 세우고 또 좀 정롭게 바르게 이렇게 하고 싶고 지금 현 시정에 대한 평가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가치 기준이 덕목을 최고의 덕목은 뭐라고 한마디로 내역 안 되시고 저는 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하실 통영 위성도 나오고 통합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통영하고 보성은 언제 통합이 돼도 통합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통영이 절대 부족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들, 그 다음에 또 보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와 문화, 우리 통영의 또 그 역사와 문화 이런 게 앞에서 이렇게 농수산, 역사, 문화, 예술 이런 게 다 어우러진 그런 멋진 자족 도시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 바쁘실 텐데 또 출근하신 분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일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